혹시 몇 년 전에 나왔던 좀 황당한 뉴스 기억나세요? 바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랜드를 통째로 사려고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니, 나라 땅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건지, 도대체 미국은 왜 그린랜드에 그토록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나라 땅을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땅 쇼핑으로 영토를 넓혀온 역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루이지애나,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알래스카입니다. 이 두 번의 거래가 지금의 미국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덴마크한테 그린랜드 우리한테 파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아예 근본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하필 그린랜드였을까요? 그 해답은요, 저 하얀 얼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깊은 얼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가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얼음섬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어마어마한 자원, 미래의 바닷길, 그리고 군사적인 방패 역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 보물, 바로 자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요즘 많이 타는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최첨단 군사 장비에 꼭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있거든요. 바로 히토류인데 그린랜드에 이게 무려 150만 톤이나 묻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쓰는 양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이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점점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배가 다닐 수 없었던 새로운 바닷길, 즉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이 북극 항로를 타면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기존 항로보다 최대 40%나 짧아져요. 시간이 곧 돈인 해운업계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린랜드를 차지하면 미래의 이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를 딱 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가치, 방패로서의 역할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럼 그 미사일은 대부분 북극 하늘을 날아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 본토에서 탐지하면 거리가 8,500km나 되는데 그린란드에 기지를 두면요. 거리가 4,400km로 거의 반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최전방의 레이더 기지, 그야말로 방패가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그린랜드가 가진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나라 땅을 산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미국의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겁니다.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땅 있죠? 그중에 무려 38%가 돈 주고 사들인 땅이라는 겁니다. 거의 40%에 가깝죠. 여러 사례가 있지만 특히 알래스카를 사들인 건 이번 그린랜드 얘기랑 정말 비슷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한테 알래스카를 살 때 말이죠. 당시 미국 내에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아니, 저 쓸모없는 얼음 땅을 왜 사냐면서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스워드의 얼음 상자다,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반전이었죠. 그 얼음 상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나왔고 석유에 천연가스까지 발견된 겁니다. 쓸모없다던 땅이 그야말로 보물상자가 된 거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미국이 알래스카 때처럼 그린랜드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덴마크의 입장은 아주 확고해요.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토를 돈으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땅을 직접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주민들의 마음을 사자, 이런 거죠. 그린랜드 주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줘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미국이 진짜로 그린랜드를 통째로 사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땅을 사겠다는 강력한 제안을 던져서 덴마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진짜 원하는 건 땅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채굴할 권리나 미군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것, 이게 진짜 속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제안은 그냥 이상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북극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그린란드라는 땅덩어리일까요? 아니면 그 얼음 속에 감춰진 엄청난 가치일까요?